엄마, 언제까지 죽은 사람 붙들고 살 거예요? 딸 수진이가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54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저는 여전히 그의 유령과 살고 있었거든요. 온천 여관 3박 4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 해요. 수진이의 성화에 못 이겨 떠나긴 했지만 기차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와야 했을까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거기 좋은 곳인데 보통 젊은 커플들이 많이 와요. 젊은 커플이라니. 저 같은 아줌마가 무슨 로맨스를 바라겠어요. 근데 요즘 혼자 오는 분들도 많아요. 인생 2막 시작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인생 2막.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유명한 온천 여관 청송원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전통 한옥 스타일의 건물들이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죠.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옆에서 낮고 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청송원입니다. 고개를 돌리자 키가 큰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옷 위로도 단단한 어깨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깊고 차분한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박미영 고객님이시죠? 저는 이곳 사장 이준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해주다니. 3박 4일 잘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담긴 따뜻함이 왠지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뭐야,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직원을 따라 방으로 가는 동안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준혁이라는 그 남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부남이겠지, 당연히. 저런 남자가 혼자일 리 없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실망스러웠어요. 203호실입니다. 온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시고 특히 새벽 시간대가 가장 조용해서 좋으세요. 새벽이요? 네, 4시부터 6시 사이요. 그때 들어가시면 거의 혼자 쓰실 수 있어서 더 편안하실 거예요. 방에 혼자 남겨진 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온천 연기와 어우러진 몽환적인 풍경을 바라봤어요.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요? 어때요? 괜찮죠? 응, 생각보다 좋네. 고마워, 수진아. 엄마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좋은 일 있었어요? 뭔 소리야? 그냥,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던가요? 54살이 되어서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밤이 깊어가자 새벽 온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혹시 그분도 그 시간에 오실까요? 내일 새벽에 진짜 가볼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죠.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건데도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온천복을 챙기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3년 전보다 살이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몸매였죠. 언제부터인가 제 몸을 이렇게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나? 누가 보라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복도를 조용히 걸어 온천장으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죠.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간단히 한 다음 조심스럽게 온천으로 발을 담갔어요. 아, 뜨거운 물이 발목을 감싸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온도였구나. 천천히 몸을 담그자 온몸의 근육이 스르륵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온천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새벽 공기가 만나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멀리 산자락이 희미하게 보이고 별들이 아직 하늘에 점점이 박혀 있었죠. 이런 기분이었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그동안 왜 이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온천물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누가 와?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민망해져서 물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죠. 죄송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 그 사장님이었어요. 이준혁 씨. 그는 온천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그를 붙잡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온천에 있으니까 뭔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도 매일 이 시간에 온천을 이용하거든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배려가 묻어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온천에 들어왔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서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죠. 피곤했나 봐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얀 김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단단한 어깨와 목선이 느껴졌죠.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온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서요. 혼자만의 시간이요? 사장이라는 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소중해요.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박미영 고객님도 혼자 여행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가 대단하세요. 용기라니요. 그냥 딸이 보내줘서요. 따님이 참 효녀시네요. 어머님 생각해서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수진이가 나를 걱정해서 여행을 보내준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온천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더욱 진해졌어요. 그 덕분에 서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주쳤죠.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유난히 깊고 선명했어요. 미영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존댓말이 아니라 반말로. 그 부름에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제 개인 사무실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여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온천물의 뜨거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제안 때문인지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이런 제안을 받은 게 언제였더라? 괜찮을까요? 사장님이시니까 바쁘실 텐데. 제가 초대해드리는 건데 뭐가 괜찮지 않겠어요? 그가 살짝 웃었어요. 그 미소에 뭔가 위험한 매력이 감춰져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뵐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온천 위의 김이 금빛으로 물들면서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말없이 그 아름다운 새벽을 함께 맞이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위험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 남자와의 만남이 단순한 차 한 잔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달콤하면서도 두려운 예감이요. 하루 종일 그 약속 생각만 했어요. 아침 식사할 때도, 근처 산책을 할 때도, 오후에 다른 온천을 이용할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준혁 씨가 왜 나를 초대했을까? 그냥 친절한 서비스일까? 아니면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꾸며 입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실례가 될 것 같고 결국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긴 치마를 선택했어요.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조합이었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면서 문득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결혼 전? 아니면 신혼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기분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오후 7시 약속 시간이 됐어요. 사장실은 본관 2층 끝쪽에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죠. 정말 가도 되는 걸까? 혹시 오해받는 건 아닐까? 그냥 차 한 잔일 뿐이야. 뭘 그렇게 긴장해? 사장실 앞에 서서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온천 정원이 한눈에 보였고 다른 한쪽에는 책장과 소파가 놓여 있었죠.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준혁 씨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낮에 입었던 정장이 아니라 회색 터틀넥과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는데 더욱 남성적이면서도 편안해 보였어요. 차는 뭘로 드릴까요? 녹차, 홍차 아니면 와인? 와인이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에 스스로 놀랐어요. 평소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왜 와인이라고 했을까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따라줬어요. 잔을 건네받을 때 손가락이 살짝 닿았는데 그 순간 전기 같은 느낌이 팔뚝까지 전해졌어요.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런 여유를 갖는 게 얼마만인지. 평소에 많이 바쁘세요? 바쁘다기보다는 항상 누군가를 챙기느라 제 시간이 없었달까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런 식으로만 살아왔거든요.
제 말에 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그런 삶도 의미 있지만 가끔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죠. 준혁 씨는 어떠세요? 이런 큰 여관을 운영하면 정말 바쁠 것 같은데. 바빠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다만 가끔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느껴졌어요. 뭔가 더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죠. 와인을 한 잔 더 마시자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서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가 됐죠. 미영 씨, 어깨가 많이 뻐근해 보이는데요. 아,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어깨랑 목이 항상 아픈데. 제가 마사지를 좀 배웠거든요. 괜찮으시다면. 그의 제안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사지라니. 하지만 정말 어깨가 아팠고 와인 때문인지 용기도 생겼어요. 네, 괜찮아요. 그가 제 뒤로 와서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죠. 처음에는 옷 위로 가볍게 누르기만 했는데 점점 힘을 주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정말 많이 뻐근하네요. 그의 손가락이 목 뒤쪽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눌렀어요. 아프면서도 시원한 감각에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나왔죠. 아, 아파요? 아니에요. 시원해요. 그의 손이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면서 등 위쪽까지 마사지해 주었어요. 니트 위로도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서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조금 나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 다닐 때 간병하면서 배웠어요.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유부남이었어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숙이, 더욱 세심하게 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었죠. 어느새 제 머리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져 있었고, 눈을 감은 채로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미영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했어요. 손길도 마사지라기보다는 애무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똑똑똑. 사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죠. 사장님, 프런트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준혁 씨는 재빨리 제게서 손을 떼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알겠습니다. 금방 내려가겠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것 같았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해요. 일이 좀. 아니에요. 당연히 일을 우선해야죠. 저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여관 뒤편에 작은 공방이 있거든요. 또 다른 초대였어요. 이번에는 더욱 은밀한 곳으로. 네, 그럴게요. 복도로 나와서 제 방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손길의 감촉이 아직도 어깨와 등에 남아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제가 정말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 그의 작업실에 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다음 날 오후 준혁 씨가 알려준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여관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작은 목조 건물이 있었죠. 문 앞에 서니 톱밥 냄새와 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아담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에는 각종 목공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가 만든 작품들이 놓여 있었죠. 의자, 테이블, 작은 장식품들. 모든 게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취미로 하는 거라 볼품 없지만요. 그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어요. 특히 구석에 놓인 작은 요람이 눈에 들어왔죠. 이건 예전에 아이를 위해 만들었던 건데 그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어요.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차 드시겠어요? 직접 끓인 허브차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소나무 숲이 평온해 보였죠.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미영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라 그런 게 있었나 싶네요. 항상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찾으시면 되죠.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을 위해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인생의 후반부라. 54세인 제게는 정말 와닿는 말이었어요. 준혁 씨는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는데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복잡한 생각도 잊게 되고 그가 말하면서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거친 손이지만 따뜻했죠. 미영 씨 손은 참 부드럽네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을 따뜻하게 돌봐온 손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그 작은 터치에도 심장이 빨라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여보, 작업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손을 떼고 일어났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아내입니다. 준혁 씨가 어색하게 소개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누구세요? 아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그 시선이 마치 침입자를 보는 것 같아서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손님이세요. 목공 체험에 관심이 있어서 준혁 씨가 서둘러 설명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어요. 목공 체험? 여기서?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제가 어색하게 말하자 아내가 비웃는 듯 웃었어요. 구경이라. 참 흥미로운 구경이었겠네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수진아, 갑자기 왜? 갑자기라니? 내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확인하러 온 건데.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만남은 자제해 주시길. 아내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작업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둘의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불륜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하더니 점점 세게 내려서 장대비가 됐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금세 무릉덩이로 변했어요. 짐을 다 쌌어요. 내일 아침 첫 기차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이 상황에서 더 머물 수는 없었거든요. 준혁 씨의 아내가 저를 보는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차 한 잔 마시고 손만 잠깐 잡았을 뿐인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걸 원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을, 그의 시선을, 그의 따뜻한 품을 원했던 거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혹시 아내가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죠. 미영 씨, 저예요. 준혁 씨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왜 이렇게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누가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아웃을 요청한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내일 아침에 비 때문에 기차가 운행 중단됐어요. 산사태 위험 때문에 정말인지 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죠. 그래도 가야죠. 택시라도 타고. 이 비에 위험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가면 안 돼요. 준혁 씨, 아내와 헤어져요. 이미 별거한 지 오래됐고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미영 씨 때문이 아니에요. 진작에 끝난 관계였어요. 당신을 만나고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빗소리가 점점 더 세졌어요. 그는 제 두 손을 꽉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어요. 벌써 54살이고 죽은 남편도 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가 제 뺨에 손을 대고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죽어있던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바람이 세게 불면서 빗방울이 베란다까지 날아왔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영 씨, 네,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비에 젖은 그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점점 뜨거워졌어요. 저도 눈을 감고 그의 키스에 응답했죠. 빗속에서의 첫 키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을 읽을 수 있었죠.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요. 당신 없이는. 준혁 씨, 내일 비가 그치면 아내와 정식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당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 마음도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진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다시 저를 끌어안았어요. 젖은 옷 때문에 그의 체온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죠.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그의 품 안에서는 평온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인정할 용기가 생겼어요. 오늘 밤은 분명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 같았어요. 그 밤 준혁 씨는 제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저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그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베개 위에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갔더군요. 아침 일찍 아내와 이야기해야 해서 먼저 나갑니다. 오늘 오후에 봐요. 마이너스 준혁.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가 아내와 정식으로 이야기한다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불안감도 컸어요. 과연 잘 될까? 그의 아내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점심시간이 되자 여관 로비가 왠지 소란스러웠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죠. 뭔가 일이 생겼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제 딸이 왜 여기에? 수진아, 너 어떻게 해? 엄마, 정말이에요? 사장님이랑 그런 사이라는 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가 말한 걸까요? 뭔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여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남자가 엄마 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들켜버렸구나. 수진이의 얼굴이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아, 오해야. 그냥 오해라고요?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해라고 해요? 불륜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정말 그런 여자가 된 건가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수진이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어요. 제 딸이 저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었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맞아요? 그 순간 뒤에서 준혁 씨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영 씨, 아, 사장님이시군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따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준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유부남이면서 다른 여자를 유혹한 게? 수진아, 제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입니다. 곧 이혼할 예정이고, 그게 변명이 돼요? 아직 이혼도 안 했으면서 다른 여자랑.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죠. 엄마, 짐 싸세요. 지금 당장 집에 가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창피한 꼴을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딸에게 이런 실망을 안겨주게 될 줄 몰랐거든요. 준혁 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영 씨,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꼬신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서로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만해,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짐 싸고 집에 가자. 방으로 돌아가서 황급히 짐을 쌌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도 안 됐죠. 수진이가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해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죽은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짐을 들고 나오니 준혁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 씨. 하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진이와 함께 택시에 탔지만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하룻밤 더 머물게 됐어요. 수진이는 다른 방을 잡고 저와 말도 섞지 않았죠. 밤 10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 씨, 저예요. 준혁 씨였어요. 문을 열자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래도 늦었어요. 제 딸분한테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당신만은 잃고 싶지 않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단 하룻밤만이라도 진짜 우리가 되어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제 마음도 같았어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랑이었거든요. 어디서요? 특별한 곳이 있어요. 그는 저를 여관 뒤편 별채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개인 온천이 있었죠. 달빛이 온천 위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여기는 사장만이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아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준혁 씨가 먼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몸은 생각보다 탄탄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원피스를 벗었어요. 오랜만에 남자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거라 부끄러웠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이 저를 용기 나게 해줬어요. 아름다워요, 정말로. 그의 속삭임에 가슴이 뛰었어요. 온천에 몸을 담그자 뜨거운 물이 우리를 감쌌어요.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저도 그를 향해 다가갔죠. 달빛 아래서 우리는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깊고 간절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고 제 손은 그의 가슴에 닿았어요. 미영 씨, 네, 사랑해요. 진짜로, 저도 사랑해요. 온천물의 따뜻함과 그의 체온이 만나 더욱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과 어깨를 타고 내려왔고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물소리와 우리의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죠. 이렇게 완벽한 밤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도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우리는 온천에서 나와 별채의 작은 침대에 누웠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 몸을 은은하게 비췄죠.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를 정말 소중한 여자로 대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도 제 이름을 간절히 불렀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느꼈어요. 절정의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이도 사회적 시선도 딸의 실망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받는 여자만 나왔어요. 그 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누웠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여자라는 걸 깨우쳐 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죽어있던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셔서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이 너무 완벽해서 아쉽지 않았어요. 이런 사랑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새벽에 조용히 그곳을 나왔어요. 준혁 씨는 잠들어 있었죠. 깨우지 않았어요. 이별의 말을 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수진이와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어요. 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엄마,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여자가 보였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자가요. 한 달 후, 저는 평생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꽃집을 차린 거예요. 수진이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 단호한 의지를 보고 결국 포기했어요. 엄마가 정말 바뀌셨네. 꽃집 개업날 수진이가 축하 화환을 들고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넌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그 사람 정말 좋아했어요? 응, 진짜 사랑이었어. 수진이가 처음으로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꽃집을 운영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줬어요. 특히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과 친해지면서 제 인생이 더욱 풍성해졌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이준혁.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나무 조각상이 들어 있었어요. 여자가 꽃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죠. 함께 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영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마치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언젠가 우연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신이 항상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꽃집 정리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박미영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만도 아닌 온전한 제 자신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꽃집에서 알게 된 김 선생님이었어요. 59세의 호라비로 대학 교수를 정년 퇴임하신 분이었어요. 미영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전시회 같이 보러 가실래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준혁 씨와의 짧은 사랑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이거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온천물 냄새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54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이제 정말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50대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 사회적 시선을 무릅쓰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더욱 환영입니다.